네, 4.15 선거 이제 61일 딱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로 불려지는 지역, 최대 격전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접한, 지류에 접한 부산 서북권, 경남 김해 등을 이렇게 일컬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김해시, 양산시, 창원시 성산구, 그리고 부산의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이 일대의 선거구를 싸잡아서 낙동강 벨트다. 그만큼 치열하다. 전투를 연상하게 하는 저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야가 이 지역에 이미 혈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총선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의미를 먼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주 고전적인 어떤 선거의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영남 지역, 특히 PK 지역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 수도권 여론은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TK 지역인데 TK 지역도 역시 TK 지역은 굉장히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전체 65석 중에서 부울경 40석 정도를 어느 정도 의석을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경남 동부 지역 그리고 부산 서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이 의석 가져갈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그런 면에서 낙동강 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신 대로 이제 부울경 오른쪽 아래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이 일대를 이렇게 떼서 예전부터도 이제 비슷한 그 성향 분석을 많이 했던 지역이긴 해요. 그렇죠. 민주당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7석을 얻었는데 이 낙동강 벨트에서 5석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석수를 얻느냐 그게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자, 20대 총선에서의 의석수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 지역 양산 갑의 윤영석 한국당, 양산 을의 서형수 민주당, 김해 갑의 민홍철 민주당, 김해 을의 김정호 민주당인데 아시는 대로 이제 경남지사 출마를 하면서 김경수 전 의원이 비어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었고요. 창원 성산의 여영국 정의당 유일한 이제 한석을 노회찬 지역구로 이어받아서 여영국 후보가 당시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양산 을 지역의 홍준표 의원, 그리고 창원 성산의 김태호 의원, 한국당에서는 이 두 지역을 험지로 보고 이 두 중진 좌장에게 좀 나가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잡음이 있었던 지역이죠. 부산 지역 북강서갑의 전재수 민주당, 북강서을의 김도읍 한국당, 사하갑의 최인호 민주당, 사하을의 조경태 한국당, 사상의 장재원 한국당. 당시에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이후에 당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 5석, 한국당 4석, 정의당 1석. 19대 총선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시 이제 민주통합당이 부산, 사상, 사하, 경남, 김해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구도로 어디가 승리를 거둘 것인지 양산, 을, 창원, 성산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두 지역을 빼면은 또 어디를 좀 지켜봐야 될까요? 경남 지역에서는 김해 가불입니다. 이 지역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세가 좀 강해요. 한국당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험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김태우 지사한테도 김해 갑을 가서 좀 치러라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거부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는 북, 강서, 갑, 을 지역, 그다음에 사, 갑 지역 저는 이 세 군데를 꼽고 싶습니다. 북, 강서, 갑은 전재수 의원인데 박민식 의원이 상당한 표차로 졌었어요. 그때 상당히 놀랄 정도로 졌었는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구 관리도 잘하고 의정활동도 잘해서 지역의 신망이 높습니다. 하지만 박민식 의원도 상당히 지역활동 열심히 하면서 권토 중례를 노리고 있는데요. 1대1이었는데 이번 선거 어떻게 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되고요. 북강서 을 같은 경우에는 김도읍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는데 이번에 불출마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는 당신밖에 없으니까 좀 당신 제발 불출마 다시 번복해서 출마해줘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갑 같은 경우에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당에서는
좀 여성 변호사 출신의 그 전 당협위원장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지역도 상당히 한국당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봤을 때는 이 5개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요. 뭐 지난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 2016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집권당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선거 구도가 뭐 막판에 가면서 뭐 옥새 들고 나르시아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은 있는데 지난 이제 대선,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를 보면은 확연하게 좀 구분이 드러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히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 그 김해, 양산 그리고 거제 이런 지역들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 한 3군데 지역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선전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특히 양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43% 득표를 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30%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13%포인트 차가 났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리전을 치른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남 동부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낙동강벨트 최대 관심지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당에서 험지로 봤던 두 지역에 두 중진 의원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고향으로 나가지 여기는 그닥이다 그래서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지역. 결국에 한 곳은 이미 이제 굳혀지는 것 같고요. 그 지역이 바로 양산 을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고향 계속 고집하다가 그러면 이제 공천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로 흐르자 그러면 내가 양산 을 정도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운을 띄우자 한국당에서 그러면 거기라도 좀 나가라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죠. 여기가 이제 김두관 의원 역시 지역구를 옮겨서 김포에서 이제 일로 옮겨가는 상황이 돼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굉장히 치열하면서도 예측하기가 힘든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왼쪽에 창원 성산 아직 성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과연 고향 출마의 마음을 바꿔서 당이 원하는 대로 이 지역을 맡아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네요. 네, 이게 아마 그 최대의 관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어찌 보면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는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경남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요. 예. 만약에 서울로 올라올 경우에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인데 뭐 홍 전 대표가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황교안의 백댄서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정점으로 한 종로와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둘러싼 강북 지역을 통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바람을 좀 불러일으켜 보겠다. 그래서 서울 지역과 경기도 수도권까지도 그 바람을 좀 같이 영향을 예. 미치게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홍 전 대표가 거기에 올라와서 만약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경남에서 붙고 경남에서 붙더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에서 붙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그 빅매치 선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 지역을 언급을 하니까 양산을 이제 차선으로 선택한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도 경남이잖아요. 예. 수도권보다는 당선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것과 양산을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고 김두관이라는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한 인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갈 명분이 있다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지역 쭉 한번 좀 파악을 해보니까 예. 바닥 민심이 예전과는 달리 좀 문재인 정권에 많이 돌아섰다. 경기가 안 좋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조국 사태 이후에 과연 이 정부가 정의로운 것이냐, 공정한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있다라는 바닥 민심이 깔려 있대요. 그리고 양산을 같은 경우에 홍준표 대표가 그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상당히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있어요. 부산하고 지하철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20, 30대 젊은 층, 진보 쪽 성향이 많긴 하지만 예. 그런 치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 가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 정부에 아쉬움이 있다고 해도 마음을 바꿔서 이제 당을 옮겨간다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선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지금 한 2달 가까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예. 2달 동안에 어떤 바람이 뭐 풍향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전략적으로 좀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남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볼 때는 수도권에 이렇게 거물급 인사들을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네. TK 지역은 뭐 어느 정도 수성할 수 있겠지만 경남 지역에서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지역적 여론이나 정서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뭐 사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남 지역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특히 경남 동부벨트가 부산하고 연결이 되면서 소재 부품이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조선산업하고도 연결이 또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그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제조업이 좋지 않으면서 그런 면에 있어서 경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경남 지역 전체의 정서라는 게 우리가 뭐 커뮤니케이션학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지역민들 사이에 인적 네트워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지역민들 사이에서 좀 부정적인 여론으로 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밌는 거는 또 이 두 분이 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공통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는 두 분 다 경남도지사를 갑자기 사퇴했죠. 예. 네, 사퇴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경남도민으로 봤을 때는 어이씨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갑툭튀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엔 예. 김포에 있다가 갑자기 이 양산으로 전략공천됐고 거리도 멀고 네. 초선 의원이고 이름은 좀 뭐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실컷 자기 고향에서 창녕에서 예. 출마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양산으로 간 거거든요. 양산 주민들은 상당히 좀 황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황당한 마음이라면 그러면은 그게 이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미묘하게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근데 이제 똑같잖아요. 그 두 분 다 예. 아킬레스건이 똑같아가지고 어쨌든 지역 민심과 경기 안 좋은 것, 그 다음에 집권 3년 차에 벌어지는 예. 총선에 어쨌든 그 정권 심판이 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한국당에 좀 승산이 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아직 그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두 분들이 누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딱 꼬집어 얘기하셨으면 좋겠어 하고 자꾸 여쭤보는데 그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서로 간에 다 강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합니다라고 장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대선 때 어느 정도 득표율이 나왔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특히 이제 어느 지역도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에 대통령 사저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거나 이럴 때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한 번 더 밀어줘야 한다. 이제 이런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도 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여론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잘 됐다.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은 한때 대선 주자였잖아요. 리틀 노무현이라고까지 불렸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경남 지역, 그러니까 경남 도지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대권 출마를 시도를 했다가 결국 좌절이 되고 그리고 결국 경기도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잊혀진 대권 주자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빅매치를 만들어줌으로써 다시 전국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대권 주자가 될 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여전히 대선 출마까지 했던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살아 돌아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기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흥미롭게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창원 성산 지역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과연 본인은 아직까지는 고향 출마를 고집하고 있는데 무소속까지 단행을 할지 아니면 당의 입장을 받아들일지 험지로 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다는 심정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 강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 나 고향에 출마하겠다고 지지자분들에게 계속 얘기했는데 예. 갑자기 나보고 창원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에게 제발 이해를 갖춰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내가 창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20일 날 공관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 예. 그때까지는 다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변수가 하나 있는 게 강기훈 그 전 후보 예. 작년에 504표 차이로 여기서 졌었는데 예. 그분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자갈밭을 지금까지 이렇게 갉고 났는데 왜 나보고 갑자기 불출마하라고 그러냐 이런 식의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좀 어떠한 협상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음번 창원시장 나 가는 걸 보장을 해줘라. 그러면 내가 이번에 아름답게 양보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내밀하게 오고 가고 있는 건데 예. 그런 일들이 잘 정리가 되면 김태호 전 지사는 창원 성산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허성무 시장이 바짝 긴장하겠는데요. 네. 근데 내밀한 얘기까지 하시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제 공천 과정이 사실은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치 인생에서 뭐 언제 정치 인생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고향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후보를 지금 억지로 수도권을 끌고 오려고 그러다가 서울 강북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결국 고집에 꺾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 그래서 뭐 김영욱 공관위원장도 절반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홍준표 전 대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날 바보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태호 전 지사를 원래 그 양산으로 나가게 하려고 얘기가 됐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가 홍 전 대표가 나 양산으로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리를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홍 전 대표가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구겨졌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창원 성산하고 양산의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잘 못했던 것이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김태호 전 지사가 모양이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으로 그냥 가버리면은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모양 때문에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전에는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됐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름의 모양을 갖춰서 정말 이 지역에 자유한국당이 전략 공천을 해서 모셔오는 것처럼 거물급 인사가 붙는 것처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모양이 잘 안 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뒤에서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창원 성산은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2004년도 17대 이후부터 5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예. 4번은 진보 성향의 후보가 됐고 한 번은 이제 강기훈 후보가 됐었는데 그때 된 이유는요. 노동계 쪽 표가 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됐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정의당이 이제 선거제가 좀 바뀌면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지도가 더 높을 수도 있겠어요, 이 지역에서. 네, 예. 뭐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든 한국당으로 어려운 지역인데 김태호 그 지역 선거의 달인 김태호가 예. 나가면 어쨌든 이길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